안녕하세요. 오늘 모의고사 잘 보셨어요? 네.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죠, 뭐. 자, 오늘은 몇 페이지에? 70페이지에. 자, 70페이지 맞죠? 예. 자, 제2절 한번 봐봐요. 자, 여기에서도 이제 꼭 나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거기 봐봅시다. 제2절 보니까, 제목 보니까 당사자 신청주의가 뭐가 나와 있죠? 등기 강제. 그러면 원칙이 뭐예요? 당사자 신청. 그 A가 거기 행강편 다 아까나요. 등기 강제. 여기 매년 출제가 돼요. 자,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 뭐 1 한번 봐봐요. 1 나와 있죠. 1이 뭐예요? 대장과 일치 목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결론적으로 거기 옆에다 표제부라고 하나 써놔요. 표제부. 자, 표제부는 뭐예요? 사실에 걸려요. 사실이죠. 그래서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건물이죠.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은 뭡니까? 토지와 건물은. 이거는 둘 다 1개월을 강제합니다. 1개월을 강제해요. 근데 여기는 토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건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얼마예요? 50만 원 이하입니다. 이거 잘 적어놔야 돼요. 올해 등기법을 만약에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 어렵게 출제되면 여기에 이제 토지하고 건물하고 장난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법의 대상은 뭐예요? 토지와 건물이다. 강제하는 건 몇 개월이에요? 1개월. 여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사유가 없어 위반하더라도 여기는 과태료 부과사유가 있다라는 거. 얼마예요? 50만 원. 그렇게 딱 기억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왔다. 자, 봐봐요. 자, 지목 변경. 지목 변경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면 지목 변경 60일에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요? X. 몇 개월? 1개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그러면 문제 풀면 지목 변경은 60일에 등기를 강제한다. 이러면 X가 돼. 지목 변경은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래서 몇 개월? 1개월. 그걸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건물 표제부 변경, 건물 멸실 등기는 사실 있는 때로부터 몇 개월? 1개월. 그 포인트 하나 잡고. 그러니까 항상 건물인지 토지인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건물에 대해서 과태료 얼마다? 5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렇게 딱 정리해줘요. 자, 그러면 이제 내공이 쌓였나 한번 봐봐요. 여기 이제 표제부죠. 표제부. 여기 뭐예요? 가구죠. 가구는 무슨 건?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어때요? 탈세, 탈법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거기 투기 탈세 방지. 무슨 법이에요? 특별조치법. 그거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특별조치법의 주요 글자는 5개가 있는데 자주 출제되는 게 가로 1번. 무슨 등기 있어요? 소유권 보전 등기. 밑줄 하나 딱 끊어요. 가로 2번에 뭐가 나와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근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나눠봐야 돼. 이제 한계가 됐나 봐봐요. 자, 여기는 건물을 완성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요거는 건물이 완성됐습니다. 얘네들은 신청 의무가 없어요. 비로소 비하고 계약을 체결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아직 건물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존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그러면 여기 보존 등기가 가능한 날이 언제예요? 대장 등재일로부터 60일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건물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건물 준공 후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60일. 이겁니다. 요 두 번째 그림이 되네요. 자, 2번은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후 대장이 등재된 경우 대장 등재일로부터 며칠? 60일. 그럼 그거에 뭐예요? 보존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그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어떻게 읽어 들어가나 봅시다. 이거 읽어봐요. 법률행위. 뭐 여러 각도에서 봐야 돼요. 근데 특별조치법에서 나올 때는 매매는 뭐예요? 이렇게 읽어야 돼요. 무슨 계약이다? 상무계약이다. 이렇게 읽어 들어가야 돼요. 특별조치법에서.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자, 결련성이라고 읽어야 돼요. 결련성. 자, 결련성은 몇 개예요? 3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성립상의 결련성, 그 다음 뭐예요? 이행상의 결련성, 전속상의 결련성. 그러면 성립상의 결련성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계약 체결상의 가실책입니다. 그러면 이행상의 결론성은 뭐가 있죠? 동시 이행 항변권. 전속상의 결론성은 이연 부담의 문제. 그만 봐요. 우리 계약법에서 하나, 둘, 셋 어때요? 다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등기법에서 선물권은 이행상의 결론성 뭐예요? 동시 이행 관계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 매매는 그러면 언제 하느냐?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며칠? 60일. 그러면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이 언제일까요? 작년에 출제된 거. 그래서 잔금 지급일. 그래서 잔금 지급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정여입니다. 정여. 정여는 여기 이제 특별조치법은 뭐라고 읽어야 돼요? 여기 쌍무계약이 있으니까 무슨 계약이 있죠? 편무계약이 있죠. 편무계약은 동시이행 관계가 없죠. 그럼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항상 요 정여 그러면 뭐다? 편무. 그럼 매매 그러면 쌍무. 어디에서? 특별조치법에서. 그럼 거기 한번 봐봐요. 자, 쌍무계약 밑에다 대표적으로 대표선수를 하나 살짝 써요. 매매라고. 자, 편무계약 밑에다 살짝 써요. 뭐라고 써요? 자, 정렬하고 하나 써놓으라고. 그러면 작년에 2.5점짜리가 바로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60일. 그 밑에다 살짝 써요. 잔금 지급일로부터 며칠? 60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편무계약은 대표적으로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그래서 자주 출제되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거기에서 출제 예상이 되고 단단히 준비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무슨 계약이 있죠? 편무계약. 편무계약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무상계약이 두 개가 있죠. 대표적으로 무상계약이 뭐가 있어요? 자, 정의하고 뭡니까? 사용대차가 있어. 그럼 봐봐요. 임대차를 기준으로 해서, 자, 임대차가 무상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 임대차가 아닙니다. 뭐가, 이거는 사용대차가 돼. 사용대차. 그럼 임대차에서는 뭘 요소로 하죠? 바로 차임을 요소로 해요. 차임. 차임을 요소로 하죠. 그러면 임대차에서 뭐예요? 차임은 무슨 요건이에요? 성립 요건이다.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차임을 요소로 하니까 뭐예요? 유상이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임대차는 언제나 무슨 계약이다? 유상계약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무상계약은 무슨 계약이에요? 편무계약이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정의는 읽어봐요. 무상계약이면서 편무계약이 되는 거야. 대표적으로 우리 무상계약에서 대표적으로 정여와 사용대차가 있어요. 그러면 임대차는 뭘 요소로 하죠? 차임. 그럼 툭 치면 우리 등기법에서는 뭐가 돼요? 필요적 기록사.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그러면 우리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어디를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가구를 생각해야 돼요. 이번에 투기 탈세 방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가칭 무슨 신탁이에요? 명의 신탁. 그 옆에다 하나 두 개를 써놔요. 자, 이렇게 하나 써놔요. 소유권 및 물건이라고 써놔요. 이미 15회 때 한번 출제가 됐어요. 소유권 및 물건. 명의신탁의 대상은 소유권 및 뭐에 해당하죠? 물건이에요. 그것만 봐봐요. 명의신탁은 소유권이 하나인다. 어때요? X. 그게 이미 15회 때 우리 출제가 됐고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죠? 임차권. 채권이 물건이에요. 채권. 그럼 명의신탁의 대상이 아니네요. 전세권은 명의신탁의 대상이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 하나 더 써요. 또 우리 이제 형님들을 괴롭히는 게 가등기하고 담보가등기입니다. 담보가등기. 자, 가등기는 명의신탁의 대상이다, 아니다? 가등기. 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조심해야 돼요. 가등기도 명의신탁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근데 담보가등기는 명의신탁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지난주에 배웠죠? 담보가등기는 무슨 법리를 이용한 거죠? 소유권 이전 법리를 이용한 거거든.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됐으니까 뭐가 넘어갔죠? 명의가 넘어갔죠. 그래서 만약에 담보가등기가 명의신탁의 대상이 된다면 담보가등기를 배우지를 않는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담보가등기는 명의신탁에 적용 제외된다라는 거.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가등기로 나와 있을지 담보가등기로 나와 있는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봅시다. 담보가등기는 가구에 기록해, 얼구에 기록해. 봐봐요. 되게 눈치도 없어요. 봐봐요. 소유권 이전 법리죠. 그러면 소유권은 가구에 가구죠. 그래서 담보가등기는 언제나 가구에 기록된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 가등기는 가구에도 기록되고 어디에도 기록돼요? 얼구에도 기록돼요. 그러면 가등기는 그러면 가구는 무슨 건이에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 그걸 세자로 얹으면 해당구.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 가구하고 요 가구는 어때요? 구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각구에 기록되는 것은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구별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잘해야 됩니다. 실무상 가서. 실무에 가서는 뭡니까? 공시가 약하기 때문에 꼭 물어봐야 돼요. 가등기가 돼 있다. 각구의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는 구별력이 미약해. 취약합니다. 그래서 뭘 걸어라 그랬죠? 전화를 걸어라 그랬어요. 물어봐야 된다 그랬어요. 요 전화가 바로 뭐냐? 요거에 우리가 민법에서는 요런 무슨 관계를 따지자? 실체 관계를 따지자. 근데 여기는 망신살이 뻗치지 말고요. 얼구에 적혀있는 것은 담보가등기가 아니라고 해요. 일반 가등기라는 거. 만약에 전화를 걸었어요. 얼구에 적혀있는지 담보가등기 전화를 걸었다. 그럼 뭐예요? 자, 그러면 공시법 저한테 배웠다고 소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배웠다고 그랬어요? 이동희한테 배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요거 조심해야 돼요. 소유권 및 물건, 가등기 적용 대상입니다. 담보가등기는 명의신탁에 적용돼야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 명의신탁은 몇 년? 3년. 그럼 봐봐요. 자기가 이런 걸 읽어내가야 돼요. 3년을 등기 안 했어요. 그러면 영어 3년을 5자로 건쳐봐요. 6자로 건쳐봐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이렇게 표현된다고. 장기 미등기자. 뭘로 처벌받는다? 명의신탁으로. 우리 중개사법에서도 명의신탁을 배우게 되는데 그때 처벌과 관련돼서 장기 미등기자는 뭘로 처벌받는다? 명의신탁으로. 그러니까 이게 현관의 의미를 읽어내는 게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이야기하는 게요. 그래야 문제가 재밌어. 어제 오후반에 몇 시간 했느냐? 한 11시간을 강의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해서 행간을 읽어야 돼요. 봐봐요. 자, 그럼 여기 봐봐요. 자, 이걸 구별을 못하니까 그래요. 문제가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민법도 그렇고. 여기 봐봐요. 어디가 포인트예요? 그래요. 이게 포인트야. 해제계약은 계약이야. 그렇죠? 여기 읽어봐요. 그러면 여기 단독행위라고 읽어야 돼. 단독행위. 그래서 해제계약은 계약이에요. 해제권은 무슨 행위다? 단독행위라는 거.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를 왜 기준을 구별하느냐, 기준을 비교하느냐. 요거는 계약이고 요거는 뭐예요? 단독행위라는 거.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런 걸 읽어내야 돼. 그래야 문제풀이가 재밌다라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실권, 약관. 두 자로 건주면 뭐라고 써놨죠? 특약. 특약을 담은 그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소멸해버려요. 해제권은 상당한 기간이 걸려야 되거든. 상당한 기간. 상당한 기간에서 상당한 기간 뒤에 왜 최고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최고가 없는 거 대표적으로 뭐예요? 이행불능이라든지 이행불능, 정기행위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현관의 의미를 읽어내는 게 문제풀이가 재밌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럼 결론적으로 장기 미등기자 뭘로 처벌받는다? 명의신탁.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도 포함되고 뭐도 포함돼요? 물건, 임차권은 포함되지 않아요. 가등기는 대상이고 담보가등기는 명의신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올해 과연 어떻게 출제될까? 자, 기출가 주목이 돼요. 일단 70페이지에서도 한 문제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단히 준비해 두셔야 돼요. 특히 예의적 측면에서. 그래서 등기강제.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몇 개월? 1개월. 특별조치법 60일. 명의신탁 3년. 반드시 정리해 두시라는 거. 자, 그러면 또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자,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매도인. 이 사람이 이제 매수인이 되죠. 매도인, 매수인. 이 두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래요. 당사자라고 그래요. 당사자. 근데 A가 매도인이 매수인이 뭐예요? 이전 등기를 못 해줬어요. 잔금도 못 치러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A가 가로사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A-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읽어봐요. 여기에 바로 상속인이라는 겁니다. 상속인. 그럼 결론적으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는 이제 상속인 등기고, 여기는 한번 봐봅시다. A가 B한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언제? 23일부로. 6월 23일부로. 이제 23일날 완전 부처는 이사하고 잔금 다 치르고 이제 끝났어요. 한 달 내내 들들 볶였어요. 한 달 내내. 뭐 여기 봐보면 무슨 금이에요? 뭐라고 써놨죠? 증거금. 아버지가 연세가 들어서 그런지 중도금 날짜가 됐는데
들어오겠냐 그러는 거예요. 아, 중도금한처럼 뭐 계약금 떼먹으면 되지 뭐 걱정이에요. 그거 걱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냐고. 근데 저는 이제 누나한테 바톤 타치해서요. 우리 작은 누나 옆으로 가서 누나한테 전화했어요. 한번 당해보세요 누나. 그랬어요. 자, 근데 이제 다 끝났고요. 자, 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아버지 아들이야 돌아가셨어요. 무슨 등기하죠? 상속 등기하네. 완전 다르죠. 영어는 상속 등기고 여기는 뭐예요? 상속인 등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 상속을 뭐라 그래요? 포괄이잖아, 포괄. 그래서 읽어봐요. 이게 포괄 승계인 등기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등기? 상속, 포괄 등기죠. 그러면 포괄 승계 등기죠. 그럼 결론적으로 상속인 등기와 상속 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건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단독. 이거는 공동이죠.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등기했다 요렇게 갈 필요가 없어요. 다이렉트로 A-가 다이렉트로 요렇게 등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상속 등기를 걸칠 필요 없이 상속인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직접 등기해 주는 거 뭐예요? 상속인 등기라는 거예요. 완전 달라요, 의미가. 근데 요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상속 한 끗 차이인데 보다 큰 차이가 나타나요. 여기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러면 봐봐요. 요 두 사람은 뭐라 그래? 당사자, 상속인은 제3자야. 그럼 거기 봐봐요. 거기 71페이지. 제목 한번 읽어봐요. 당사자 신청과 제3자에 한 신청. 그러면 원칙은 당사자 신청. A가 뭐예요? 제3자에 한 신청. 그러니까 제3자에 한 신청이 이제 지문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무슨 승계? 포괄 승계인이 한 등기. 그럼 포괄 승계인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 게 거기 1번 의의를 한번 봐봐요. 자, 피상속인이 뭐라고 써놨어요? 생전에 상속이 아닌 다른 등기인이 존재해야 된다. 이번에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예요? 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거기 무슨 일은 상속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해는 상속 등기를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거칠 필요 없이. 거기 행간 괜찮아요. 자, 거치고 자꾸 거칠 필요 없인데 거친 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상속을 증명한 정보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자주 출제되는 게 2번이 자주 출제된다고. 자, 여기와 관련돼서 제조적 의의가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봐봐요. 자, 여기는 뭡니까? 요거는 이제 감각을 한번 잡아봐요. 요거는 뭐예요? 등기부상이죠. 요건 신청은 누가 했죠? 아들이 했죠. 그러면 등기부상 의무자하고 신청서상의 의무자의 일치에 불일치. 불일치. 원래는 각하해야 되나 각하하지 않은 A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등기? 상속인 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기타로 한번 가볼까요? 기타. 자, 네 번째 칸 기타에서 3번이 이게 바로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신청서에 기록한 등기 의무자의 표시와 등기부에 부합하지 않을 때 각하하나 거기 장속인에 한 신청의 경우는 각하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게 바로 포인트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첫 강의 듣는 사람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속인 등기와 상속 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렇죠.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뒷장을 넘겨보면 가로 2번에 무슨 신청이 있어요? 대의신청. 여기에서 용어 상박이 하나가 있어요. 첫째, 바로 채권자 대의신청. 행간펜 딱 끊어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구분 건물 표시 대의신청.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의신청과 관련돼서. 그러면 채권자 대의신청은 신청은 누가 했어요? 채권자가. 등기 명의는 누가 앞으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해주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채권자 대의신청. 선생님, 채권자 대의신청 올해 출제 예상이 되는 게 뭡니까? 바로 거기 몇 번이냐? 5번을, 요 번을 체크해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완료 후. 읽어봐요. 등기 필정보는 작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채권자 대의신청에서. 자, 그래서 그 5번을 체크를 딱 해놓으라고. 72페이지 5번. 채권자 대의신청. 자, 그러면 등기 필정보는 왜 작성하지 않을까요? 신청인은 누구죠? 채권자. 명의는 채무자, 일치, 불일치, 불일치. 그래서 채권자 대의신청은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5번을 잘 잡아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분건물 표시 대의신청.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면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구분건물 표시에 대해서도 대의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그게 이제 작년에 출제된 지문으로서 거기 두 번째 줄 줄잖아요. 나머지 구분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그게 바로 포인트야. 나머지 구분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와 소유권 보존 등기를 동시에 대의신청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만? 구분건물 표시에 대해서.
자,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거진 출제가 안 돼요. 나중에 이제 문제 풀이할 때 하나씩 잡으면 되고요. 가로 3번 읽어봐요. 대리인의 신청 찾았어요. 맨 밑에 가로 3번 대리인의 신청 찾았어요. 예, 그러면 결론 나왔네요. 그러면 원칙은 당사자 신청이나 예의적으로 제3자의 신청이다. 무슨 성격이? 포괄 성격이. 또 하나는 대리 신청, 또 하나는 대리인 신청. 공통점은 제3자라는 거야. 그러면 간혹가다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요. 원칙은 당사자 신청이나 예외적으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이 등장한다. 그러면 대리인 듣는 순간 뭐예요? 제3자라고 생각해 두셔야 돼요. 자, 그 정도만 이번에 잡아놓으면 뭐 나머지는 내버려둬요. 자연스럽게 내공이 들어오니까.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한번 보죠. 매도인, 매수인. 두 사람은 뭐라 그래요? 당사자죠. 당사자. 그러면 등기소에 혼자 갔어요. 그럼 무슨 신청이죠? 단독 신청. 둘이 가면 공동 신청이요. 그럼 오른쪽 제4절을 봐봐요. 공동 신청과 단독 신청 찾았어요? 당사자 신청의 종류 나와 있죠. 그럼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몇 종류? 두 종류. 공동 신청과 단독 신청. 원칙이 공동 신청. A가 단독. 시험은 어디에서 나와요? 단독. 잘하네요. 그러면 뭐 잘하면서 맨날 공부도 안 해요. 자,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이번에 단독 신청이 이게 별표 3개짜리예요. 매년 뭐 독자지가 아니면 지문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독 신청에다 별표를 딱 3개 놓고, 자, 그 옆에다가 우리 내공을 감을 한번 쏴보자고요. 그 옆에다 3개를 가지를 이렇게 펼쳐요. 첫 번째, 늘 이야기하는 거, 표제부 등기. 표제부 등기. 뭐라고 써놨죠? 등기, 진정성 보장. 자, 등기 권리자, 의무자 둘 중에 한 사람이 없으면 무슨 신청이죠? 단독 신청이죠. 단독 신청. 만약에 자기가 샘플을 머릿속에 딱 예를 들어놔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무슨 등기죠? 상속 등기. 의무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 되는 거야. 자, 등기 진정성 보장 샘플을 하나 만들어놔요. 바로 뭐예요? 수용. 수용은 누가 하죠? 국가. 국가가 하면 뭐예요? 진정성. 무슨 신청? 단독 신청. 뭐라고 써놨죠? 멸실 등기. 멸실 등기는 뭐예요? A가 집이 있죠.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 그럼 결론적으로 표제부 등기네. 그럼 멸실 등기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권리관계의 다툼이 없거든. 그러니까 멸실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 그것도 쉬워요.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만 좀 해주면 돼요.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어디에다 이제 응용하는지 한번 요 셋 중에다 믹싱만 한번 시켜봐요. A가 건물을 신청했어요.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러면 뭐예요? 어디에 걸려요? 자, 여기 세 번째죠.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면 건물의 신축은 단독, 공동, 단독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또 자, 처음 하니까 깨끗해, 안 깨끗해? 깨끗해. 무슨 성이 합법돼? 진정성, 단독 신청이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혼동의한 말소. 그러면 혼동의한 말소는 몇 번? 그러면 번호를 한번 붙여보죠.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자, 혼동의한 말소는 몇 번에 걸릴까요? 혼동의한 말소. 3번이죠. 왜? 봐봐요. 혼동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혼동. 혼합해서 하나가 되잖아. 그럼 주체가 1인이 돼버렸잖아.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무슨 신청? 단독 신청. 그러니까 여기에 한 8, 90% 해결이 돼요. 8, 90%. 그러면 여기에서 약간 벗어난 것들만 이제 숙제하면 돼요. 만약에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뭐라고 써놨죠?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 몇 번에 걸려요? 또 까먹었다. 어제부터 또 지난번에 뭐 이용료 이야기까지 했는데, 옥료. 자, 옥료. 그렇죠? 이용료를 뭘로? 이하대, 이다해로 개명한 거죠. 그러면 이용료와 이다해는 같아 달라요? 맞죠? 이용료, 그래서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존재하지 않아요?
의무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가 이런 걸 생각을 안 하니까 안개할 사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개할 사유. 그러면 애울 걸 애워야 되고 안 애울 걸 애우니까 머리가 좀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본적으로 요거는 감각을 우리가 잡아놓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좀 우리 형님들을 떨어뜨리겠다. 그러면 뭐예요? 이제 판결에 한 등기가 나오는 거야. 판결은 무슨 성이 합거돼요? 진정성. 그럼 판결에 한 등기라도 다 뭐예요? 단독 신청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출제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거기 밑에 판결에 한 등기 행강편잖아요. 가로 1번에 판결에 한 등기. 자, 판결에 한 등기는 별표 따로 관리하셔야 돼. 만약에 올해 공시법령이 어렵게 출제됐다 그러면 판결에 한 등기야. 항상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 판결에 한 등기. 만약에 올해 이제 형님들을 떨어뜨리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나오는 거고. 그럼 단독 신청이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 뭐예요? 판결에 한 등기, 독자적으로 출제된다고. 자, 판결에 한 등기.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우리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여기에서 단독 신청은 이행 판결. 그걸 하나 딱 잡아놔야 돼. 그러면 거기 한번 봅시다. 자, 이행 판결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제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 눈으로 읽어요. 그러면 널 이야기 하더라고. 그러면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읽어요. 지난주에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외워두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 이행 판결에 한해서 무슨 신청? 단독 신청. 읽어봐요. 그렇죠. 2단.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형성 판결 중에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어요. 그거 행강편철해야 돼요.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에 해당되나 판결이 확정된 후 단독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물건의 복귀를 위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몇 조? 187조. 대표적인 무슨 판결이죠?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대표적으로 단독 신청이 됩니다. 항상 이제 앞으로 이제 문제를 다음 달에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갈 건데 판결에 한 등기 나오면 뭐부터 찾자? 공유물 분할 판결부터 찾아요. 그거는 우리가 문제 포인트가 공유물 분할 판결에다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출제됐으니까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 이번 달에 그러면 완전히 이제 문제 풀이가 하면 한 4-5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판결에 한 등기는 무슨 판결? 이행 판결에 한해서. 그러니까 봐요. 2단. 대표적으로 형성 판결 중에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A적으로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다. 자, 그러면 오른쪽 가봐요. 자, 85페이지, 75페이지 맨 밑에 가봐요, 이제. 자, 상속 무슨 신청이에요? 단독. 합병도 단독. 근데 여기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또 2개가 있어요. 포괄 유정하고 특정 유정. 조심하셔야 돼요. 포괄 유정은 몇 조로 가요? 187조. 특정 유정은 186조. 공통점은? 공동신청이야. 그러면 거기는, 자, 하여튼, 자, 유정에서 유자 동그라미 쳐놔요. 유. 그러면 유정 나오면 앞으로 문제 풀 때 공이라고 할 겁니다. 자, 우리 서기회사 중에 뭐가 있어요? 유공 있죠. 그래서 유하면 공. 유정은 무슨 신청? 언제나 공동신청이야. 근데 이게 법무사에서 자주 출제돼요. 우리 공인중개사도. 봐봐요. 포괄유정은 단독 신청이 하고 특정유정은 공동 신청이 한다. 어때요? X. 포괄유정이든 특정유정이든 언제나 공동 신청입니다. 왜 그러면 공동 신청이냐? 그 옆에다 하나, 공동 신청 밑에다 하나 써놔요. 우리가 유언 집행자라는 게 있어요. 유언 집행자가 있고 받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수정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언 집행자가 의무자가 되고 수정자가 권리자가 돼서 우리 유정등기는 언제나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이다. 올해 이제 포괄유정, 특정유정 186조나 7조 연결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만약에 어렵게 출제된다. 대표적으로 판결에 한 등기 출제하게 준비해놔야 돼. 그러면 판결에 한 등기 단독 신청은 뭐예요? 이행 판결에 한해서. 그러면 형성 판결은 회의적으로 뭐예요? 단공동 신청이 아니라 단독 신청이라는 거. 공유물 분할 판결. 그거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할까요? 하지만 안 해도 돼요. 만약에 자기가 1차가 좀 점수가 떨리면 2차 공시법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부분만 체크해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에 뭐니까 요것만 딱 정리하고 나머지 시간에 1차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기 봐봐요. 자, 지난주에 이걸 봤어요. 뭐 봤죠? 행정사 시험이 있었어요. 1차. 자, 민법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되게 쉬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주택관리사 민법도 겁나게 쉬워서. 근데 올해 추세로 가니까 뭐예요? 1차, 2차 시험들은 1차를 그냥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어디에서 뭐다 솎아내려고 그래? 2차에서. 그게 뭐 정상적인 겁니다. 소실 따르면. 2차. 그래서 2차 과목에서 올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뭘까요? 중개사법이야. 저 올해는 2차 과목에서 관전 포인트는 중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2차에서 솎아낼 수 있는 법은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법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공법은 어렵게 줄 때는 공법은 다 떨어져. 가락이 나와서. 그래서 공법은 요 정도 맞춰놓더라고. 그러면 공시세법도 요 정도. 자, 요 정도 맞춰놓고. 근데 만약에 중개사법이 요 정도 나오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 아니면 2개 차이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제 느낌이 맞아요. 올해 관전 포인트는 중개사법입니다. 관전 포인트는. 그래서 작년에 중개사법이 또 뭐예요? 자, 출제 경향은 뭐예요? 그 난이도 조정을 못해가지고 2분이 잘렸어요. 담당 과정이 잘렸습니다. 잘렸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중개사법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춰달라는 거. 공시법은 안 해도 돼요. 수업만 간만 잡아놓고 나중에 다 지금 찍어주잖아요. 그거만 이제 시간 내서 보면 됩니다. 한번 봐봐요. 찍어줬잖아. 포괄유정은 몇 조? 187조. 특정유정은 186조. 읽어봐요. 유하면 공고죠. 유공. 그러면 유정은 언제나 무슨 신청? 공동신청. 그러면 이혼 집행자가 의무자, 수정자가 권리자가 돼서 언제나 공동신청이라는 거. 자, 그거 한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뒷장에 하나 숨어 있어요. 또 함정이 하나 숨어 있어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뒷장에 넘겨보니까, 자, 70 몇 페이지죠? 6페이지. 거기 단독 신청서에도 원래 단독 신청이 있어요. 그거는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원칙은 단독이나 공동이나 뭐라고 써놨어요?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이 가능한 거 찾았어요? 여기에서 호시 탐당 누리는 게 뭐냐? 바로 2번이야. 거기 가등기. 의무자의 성락서. 이거는 그나마 괜찮아요. 성락서 줄 쳐놔봐요. 성락서 줄 쳐놨어요? 성락서를 툭 치면 어디로 떨어져요? 읽어봐요. 진정성.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 돼. 근데 거기 2번이 법원의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 찾았어요? 예, 정본을 가로를 쳐봐요. 정본을. 거기 맨 마지막 판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이라고 나와 있죠. 예, 정본이 자꾸 우리 출제원은 요 정본을 빼버려요. 정본을 빼버려가지고 명령만 남겨놔. 그래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 등기는 단독 신청 등해야 한다. 그럼 사람들이 갑자기 뻥쳐버린다고. 원래 명령 뒤에 뭐가 들어가야 돼? 정본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은 누가 내려줘요? 법원 무슨 성의할 돼? 진정성. 그래서 단독 신청이라는 거야. 그걸 행간편 써놓고 그걸 별표 새겨놓으라고. 징그럽게 자주 출제래. 징그럽게. 자, 지금 거기 맨 위에 봐봐요. 자, 못 찾은 분이 있어서 자, 76페이지 맨 위에 우측에 이제 원칙은 공동이나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이 가능한 경우 거기 있죠. 가등기와 관련돼서 특히 동그라미 2번 그게 징그럽게 자주 출제래. 아마 모의고사 보면 아마 엄청나게 출제될 겁니다. 원래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 등기한 등기는 뭐예요? 명령은 자꾸 들어가서 봐봐요. 우리 형님들은 바로 명령이 들어갔잖아요. 명령이 들어가니까 명령 등기한다. 그럼 자기 사이도 모르는 사이에 싹 당해버린다고. 그러니까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무슨 등기다? 단독 신청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원래는 정본을 집어넣어줘야 된다고. 그러면 정본이 들어가면 서류거든. 서류.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은 누가 내려줬어요? 법원.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그러니까 요 정본을 빼버리고 형님들을 떨어뜨리려고 작정을 해버린다고. 봐봐요. 제일 또 당하는 게 여기 봐봐요. 자, 우리 센스가 있는지 없는지 봅시다. 자, 금방 배웠는데도 써먹지도 못해요. 봐봐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표제부 변경 등기다. OX. 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집 주인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옥녀잖아. 옥녀잖아. 옥녀가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이다혜로. 그러면 이 집 주인이 누구예요? 이옥녀. 그러면 뭐예요? 표제부에 가꾸야. 가꾸죠. 그럼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네. 그렇죠?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표제부 변경 등기가 아니야. 근데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봐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자꾸 함장을 판다고.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표시. 그렇죠. 표시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권리의 등기라도, 권리관계의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예적으로 단독 신청이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봐봐. 우리 형님들은 또 여기 뭐가 있어요? 표시. 그러니까 표제부 변경. 오케이. 이런다고. 오케이가 아니라 뭐야? X.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맨날 이용료만 이야기하고 이것만 기억나봐. 옥료만 기억나나 봐요. 그러니까 이 집 주인이 이용료다. 가꾸잖아요. 가꾸.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대표적인 무슨 등기다? 권리의 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권리의 등기는 원래는 공동으로 가야 돼? 단독으로 가야 돼? 공동. 그런데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권리관계의 다툼이 없어. 그래서 중성적인 등기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러면 권리관계의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민법이든 등기법이든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읽어봐요. 대의 신청이 가능하다. OX. 오죠. 왜? 권리관계의 다툼이 없으니까 대신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문제가 빠져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 정 시간이 없으면 그런 측면에서 점검해 주시면 돼요. 나올 게 보이잖아요. 어렵게 출제됐다. 그럼 판결에 의한 등기를 공략할 거고, 그러면 지문으로 공략할 거면 다음 중 등기 신청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 틀린 것. 가등기, 가처분, 명령 등기는 명령 등기해야 한다. 어때? X. 단독 신청이 되고요. 자, 포괄 유정은 단독 신청해야 하고, 특정 유정은 공동 신청해야 한다. 어때? X. 언제나 공동 신청이라는 거야. 뻔해요. 나오는 게. 시나리오가 벌써 작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76페이지 보니까 그 밑에 5절 제목 읽어봐요. 뭐가 나와있죠? 등기 신청행위. 자, 그러면 오른쪽 뭐가 나와있어요? 6절. 등기 신청 적격. 별표 5개. 그렇죠? 여기가 이제 공략을 해야 돼. 등기 신청 적격. 자, 그럼 등기 신청 적격은 뭐냐? 봐봐요. 자, 등기가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이거거든. 자, 그러면 이거 봐봐요.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뭐 읽지 말고 느낌이 어떻게 오나 봐봐요.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미심하세요? 자연인이라고 좀 읽어봐. 미친놈도 자연인이잖아. 그러니까 미친놈도 자연인이니까 등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거는 등기 신청 적격은 등기가 되는 놈, 안 되는 놈 이거거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인이죠? 자연인. 읽어봐요. 외국인 그러지 말고 자연인 이렇게 읽어야 돼. 걔는 동물.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뭐 서울특별시 읽어봐요. 법인, 그렇죠, 법인.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자체로 등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는 뭐예요? 농협법인이죠. 그러면 농협협동조합은 법인이거든. 그러니까 자체로 등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인에는 무슨 인이 있어요? 자연인과 법인이라는 거야. 그러면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뭐다? 등기 신청 적격자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일단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은 직간접으로서 매년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등기가 되는 것, 안 되는 것. 이거 중요하듯이 등기가 되는 놈, 안 되는 놈. 이것도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개념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거기에 이제 줄 쳐놔봐요. 등기 신청 적격이란 등기 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줄 쳐놓으세요.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그 다음에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등기 절차에 있어서 일반자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뭐라 그런다? 등기 신청 적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신청 적격 제목 옆에다 이렇게 하나 써놔요. 그럼 등기 신청 적격은 무슨 능력이다? 당사자 능력. 근데 이렇게 이제 가로를 쳐놓고 가로를 해놓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 그러면 읽어봐요. 미친놈도 무슨 능력은 있어? 권리 능력은 있잖아. 그래서 민법에서는 권리 능력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권리 능력으로.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은 적어도 그러면 무슨 능력은 있어야 돼? 권리 능력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죽지만 않으면 돼요. 죽지만 않으면 다 등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유아 읽어봐요. 자연인, 그렇죠, 자연인. 그러면 유아는 자연인으로서 뭐예요? 등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읽어봐요. 태아, 자연, 뱃속에 있는 태아가 어떻게 자연인이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태아는 그래서 학설의 다툼이 분분해진다라는 거야. 태아를 많이 보호해줄까, 안 해줄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럼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딱딱 오늘은 정리는 하나요. 자, 무슨 일이 있어요? 자연인. 2번은 국가지자체. 그 다음에 거기
법인. 그러면 국가지자체도 자치단체장이 있으면 공법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1, 2, 3 뭐다? 자연인. 그 다음에 국가지자체 법인. 근데 4번에 행간관잖아요. 4번에 뭐가 있죠? 비법인 사단체장. 그거 중요해요. 그거는 따로 관리하셔야 돼. 자, 그러면 비법인 사단. 원래는 비법인이면 뭐다? 등기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안 돼야죠. 근데 이렇게 봐봐요. 지난번에도 수업을. 자, 박찬호 장학회가 있어요. 그럼 박찬호 장학회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럼 활성화해야 돼? 안 해? 해야죠. 문제가 생겼어. 비법인이야. 그러면 국가가 특별히 그럼 등기해주자. 그러면 등기 명의는 누가 될까요? 박찬호 장학회.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는 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등기 신청인을 따로 둬야 돼. 그게 누가 되느냐? 박찬호 장학회 회장이 되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비법인은 그럼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럼 등기 명의는 누구다? 박찬호 장학회. 등기 신청인은 박찬호 장학회 회장. 그만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저희가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갑니다. 자, 그럼 봐봐요. 밀양박씨에서 등기관리자는 정정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어때? X. 밀양박씨도 비법인이거든. 그러면 등기 명의는 누구예요? 밀양박씨. 그러면 밀양박씨가 권리자도 될 수 있고 의무자도 될 수 있어. 그러면 밀양박씨에서 그러면 등기 권리자는 정정 대표자다. 어때요? X야. 그러면 정정 대표자는 단지 등기 신청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빨리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작성해줘요. 그래서 그게 자주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뭐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5번 특별법상 조합, 농협수협 있죠? 농협수협,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법인입니다. 특수법인이에요. 6번, 7번, 8번은 묶어요. 이거는 판례들이 인정하는 판례들입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기장회. 자,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취득된 주택조합 찾았어요? 예, 요 대표적으로 이거는 판례들이 판정한 거예요. 대충 봐봐요. 그러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어때? X. 등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등기 신청인은 누구죠?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 되는 거야. 등기 명의는 누구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 자체가 된다는 거야. 그걸 잘 잡아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기 신청 부적격자. 태안 무슨 조건설? 정지조건설. 그럼 정지조건설이 뭐냐? 봐봐요. 우리 이제 민법에서 배웠던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 해제조건설 있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요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더니 감각만 좀 익혀놔요. 자, 여기 이제 태아죠. 길동이야. 길동. 여기 엄마입니다. 자, 엄마가 길동이한테 뭐라는 거예요? 길동이한테 뭐라 그러냐? 자, 네 앞에 지금 30평 아파트를 등기해 주려고 그런다. 살아서 태어나야 된다. 지금 결론적으로 장차 발생. 이게 무슨 조건설이? 정지조건설이네. 아직 등기가 안 된 게 정지조건설이야. 살아서 태어나면 봐봐요. 그만 잉태 시점부터 발생, 태어날 때부터 여기 뭐 살아서 발생하는 게 뭐예요? 정지조건설이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더라도 다시 이렇게 올라가. 잉태 시점으로. 그래서 정지조건설을 뭐라고 그래? 인격소급설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 인격소급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정지조건설은 뭐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제조건설은 뭐냐? 발생의 소멸이. 소멸이죠. 길동이는 이미 등기가 됐어. 등기가 됐어요. 사상되면 말소되는 거야. 그러면 해제조건설은 이미 등기가 돼 있다라는 거야. 근데 요 두 가지 차이점은 살아서 태어나면 별 차이가 없어. 똑같아. 근데 사산으로 되면 이거 말소해야 돼? 안 말소해야 돼? 말소해야죠. 그럼 실무는 번거로워요? 안 번거로워요? 번거롭죠. 그래서 요거는 판례가 제하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학설이 제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며칠 지나면 또 깜빡깜빡해요. 판례가 정지적, 학설이 해제적. 그러면 어떻게 해오라고 그랬어요? 히읗. 그래서 학설은 무슨 조건설? 해제조건설. 판례는 정지조건설. 그럼 요 문제가 나올 때는 꼭 뭐가 나와요? 다툼이 있으면 판례, 어함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태아는 무슨 조건설? 정지조건설. 옆에다 판례라고 하나 써놔요. 자, 그다음 거기 이번에 뭐가 나와 있죠? 학교가 나와 있네요. 학교는 뭐예요? 학교명 자체는 안 돼요. 영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번 봐봐요. 오늘 쓸 필요 없이 사립학교. 사립학교가 있네. 그럼 사립학교는 뭘로 등기를 될까요? 이거는 재단명으로 등기가 되는 거야. 자, 공립학교는 뭘로 등기될까요? 이거는 지자체명으로. 자, 국립학교는 뭘로 등기가 될까요?
자, 국가명으로. 그럼 서울대학교 자체는 등기가 안 돼. 그럼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라는 거야. 서울시립대학교는 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돼. 그럼 뭘로 될까요? 서울특별시로 등기가 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학종명은 뭐에 불과하다? 영저물에 물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이제 공부하실 때 사립학교, 재단명, 공립학교는 지자체, 국립학교는 국가명.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인천대학교는 뭘로 등기가 될까요? 인천시가 아니라 이거는 국립대학교로 바뀌었어요. 국립대학교. 그러면 뭘로 된다? 대한민국으로.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이제 뭐예요? 사립대학교 이제 이게 뭐로 바뀌었느냐? 국립대학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천대학교가. 그럼 결론적으로 사립학교는 무슨 명? 재단명. 공립학교는 지자체. 국립대학교는 국가명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민법상 조합. 민법상 조합은 뭡니까? 자, 민법상 조합은 법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를 쳐요. 혹시 조합이라고 나오면 이거는 민법상 조합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럼 민법상 조합은 법인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뭘로 등기될까요? 이거 읽어봐요. 조합. 그래서 조합 전업명의로 조합은 전업명의로 등기가 됩니다. 민법상 조합 자체는 등기가 안 돼요. 그래서 조합은 전업명의. 총일까요? 합일까요? 합의로 등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의로 등기돼요. 그래서 민법상 조합은 뭐예요? 조합은 전업 명의로. 총유합의, 합의,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뭐가 있죠? 엄면이 나와. 엄면은 100%가 안 돼. 그러면 엄면은 봐봐요.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면 경상남도, 함양군, 자, 마천면이에요. 그러면 여기 뭘로 끝났죠? 면. 그래서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은 이건 절대 등기가 안 돼.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치단체 있어 없어요? 있어. 등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경상남도 등기가 돼야 안 돼? 돼요. 그럼 경상남도를 주자로 건치면 또 경남이래. 법인이라니까. 법인. 세자로 건치면 공법인 이렇게 된다니까. 공법인. 그러니까 그걸 빨리 불식시켜야 돼요. 그걸 불식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엄면은 100% 안 돼요. 엄면은.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세 가지. 서울특별시 사고대책본부, 대한민국 쟁하인 경위지부. 그 다음에 7번에 뭐가 나왔죠? 직장주택조합. 요거 안 됩니다. 판례가 판시했기 때문에.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 매년 직간접으로 출제가 돼요. 단단히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내공이 쌓여서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요. 거기서 거기에서 한 문제. 그러면 한 문제가 나와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거기 7절로 한번 가봐요. 7절.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정보 찾았어요? 네, 거기 1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신청 정보. 이게 신청서거든. 근데 이 신청 정보에도 매년 나온 게 하나가 있어. 자, 우측 맨 하단을 가봐요. 자, 우측 하단. 79페이지 하단. 임의적 정보사항 찾았어요? 예, 거기에다 형광펜 닦아놔요. 거기도 한 문제예요. 거기도 매일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도. 작년에도 출제됐고, 재작년에도 출제됐고. 그러면 임의적 정보사항. 그러면 봐봐요. 자, 79페이지 맨 밑에 있어요. 임의적 정보사항.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읽나 봐봐요. 자, 임의적 정보사항은 임의적 기록사항이에요. 임의적 정보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자,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려. 임의적 정보는 이거는 할 수 있다로 이제 말장난을 치는 거야. 필요적 정보사항은 하여야 한다라는 거야. 이렇게 장난을 친다고. 그래서 임의적 정보 철저하게 준비해놔야 돼요. 나중에 좀 이따 강남 파트에서 또 정리하겠지만은.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잠깐만. 이걸 하나도 없어요. 감각적으로 익히면. 자, 표제부. 권리의 사실이. 사실은 사실이죠. 자, 사실. 그럼 다시 읽어봐요. 표제부는 사실이죠. 부동산의 신상이네. 그럼 표제부는 다 기록해줘야 돼. 그래서 표제부는 필요적이라는 거야. 필요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임의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죠. 그 박스 밑에다 한번 써봐요. 좀 여백이 좀 있으니까. 자, 또 맨날 하던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기간. 기간은 뭐예요? 기간은 이거는 언제나 임의적이라는 거예요. 임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기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맡기라고 그랬어요? 당사자. 그럼 감각적으로 이렇게 해요. 당사자가 뭐예요? 이게 특약이야, 특약. 그 다음에 당사자, 특약을 뭐라고 그래요? 약정. 뭐라고 그래? 합의라고 그래. 합의. 그래서 합의. 그럼 다음 중, 자, 임의적 기록사항을 골라라. 그럼 기간을 찾아봐요. 기간을. 아니면
특약, 약정, 합의를 고르던지.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예요. 보통 10중 8구.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것들을 감각을 익혀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럼 자기가 이제 감각 봐봐요. 이거 한번 읽어볼래? 이거 읽어봐요. 이제 못 읽어요. 이제 겁먹었어요. 자, 그럼 봐봐요.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봐봐요. 이걸 지금 요 방법을 자꾸 공부를 배워야 돼요. 모든 문제를 풀 때. 뭐라고 써놨어요? 해제의 불가분성은 당연규정이다. OX. 봐봐요. 이제 어떻게 X가 정확한 거예요. 한번 잡아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해제는 일시적 계약이야. 일시적 계약이에요. 계약은 누구한테 맡겨? 당사자. 당사자는 뭐예요? 특약이거든. 특약이 뭐냐? 바로 임의거든. 그래서 봐봐요. 그러면 해제의 불가능성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야. 임의 규정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냐? 이제 이해가 됐으면 해제의 불가능.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읽어봐요. 계약은 강행 규정이 많다, 임의 규정이 많다. 임의 규정. 뭘 거는? 강행 규정이 많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머리를 써야 돼요. 이 연습에 사고의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봐봐요. 일시적 계약 당사자 특약마다 임의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시험장 가면 속전속결로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결하죠. 그럼 봐봐요. 우리 임신 못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래, 불임이야, 불임. 그래서 불함은 임의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해제의 불가분성,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임의 규정. 그럼 봐봐요. 기간은 뭐라고 써놨어? 언제나. 그럼 작년 문제 한번 봅시다. 전세권의 전서기간은 기록해야 된다. 어때? X. 기록할 수 있다. 완전 주워먹는 문제입니다. 그거 주워문제 문제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간은 N기도 없다니까. 저 이런 말 잘 안 써요. 뭐라고 하는데? 언제나. 그러니까 제가 집에 가면 뭐예요? 원칙은 이렇고 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 언제나란 말을 안 써요. 언제나. 그래서 언제나 기간은 뭐다? 임의적이야. 근데 여기 보면 그러면 특약, 약정과 합의라는 거야. 또 하나 이제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자, 하나 써놔봐요.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전세권의 요소. 전세권. 그래서 요소니까 뭐예요?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그럼 작년에 봐봐요. 전세권의 전세금은 기록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네. 그 밑에 기간이 나왔단 말이야. 작년 기출문제 중에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임차권의 요소. 차임. 그럼 기록해야 되네. 그럼 저당권의 돈. 채권에 기록해야 된다. 그러면 전저당에서 돈. 채권, 채거에. 그럼 반드시 기록해줘야 되네. 지상권의 지료는 요소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지상권의 지료는 뭐다? 기록해야 된다. 어때? X. 지상권의 지료는 요소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22회 때 다음 중 임의적 정보사항을 골라라. 지상권의 지료.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요것만 빼고 돈은 다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자, 지상권하고 무슨 건? 지역권. 그러면 지역상권하고 지역권에서 지료는 요소가 아니거든. 그러면 요소가 아니야. 요소가 아니죠? 그러면 한번 다시 읽어봐요. 지료는 요소가 아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지상권, 지역권은 유상도 가능하고 무상도 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유상, 무상, 가능, 불가능. 가능. 그게 바로 뭐예요? 임의 규정이야, 강행 규정이야? 그러면 비용 상한 청구권은 임의 규정이지 강행 규정이 아니다. 그럼 지상권에서 강행 규정이 아닌 걸 골라라. 10중 8구. 비용 상한 청구권. 필요비는 보전이의 기본 비용이에요. 보전, 유익비는 계량 비용이죠. 그럼 지상권은 물건이야, 채권이야? 물건, 필요비 청구권은 없네. 뭐만 있어? 유익비 상한 청구권만. 임차권은 채권이야, 물건이야? 채권, 필요비와 유익비 상한 청구권이 있네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찾아가야 돼. 그러면 자, 요 두 개만 잡아놔도 우리 문제 푸는. 작년에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올해 또 나와요. 또 나온다라는 거야. 한번 해보면 문제 기간은 무슨 상? 언제나 당사자, 특약, 약정, 합의. 그러면 특약은 뭐예요? 임의잖아, 임의. 그러면 임의적 기록상은 등기부에 기록할 수도 있고 기록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등기부에 기록하여 제3자의 계기는 힘, 뭐졌냐?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 문제 한 문제짜리야. 그거 착 잡아놓으라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눈에 들어오는 이제 같이 한매 읽어봐요. 특약, 권리 소멸, 약정, 전속기간, 치료의 지급시기, 변제기, 이자와 그 발생기, 그 다음에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지급시기, 원본 또는 이자 지급장소, 임차 보증금, 임차권 향대에 따른
임대인의 동의. 이거는 무슨 사항이다? 임의적 정보사항이라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도 한 문제 출제되니까 그러면 임의적 정보사항에다 빨갛게 쳐놓으라고 맨날 나오는 문제가 거기서 나오는 거야 또. 그러니까 그 의미를 하나 잡아두시고요. 자, 이제 직장을 넘겨놓고 한번 잡아봅시다. 자, 제목 한번 읽어봐요. 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선보. 3번은 금융계약서 81페이지. 4번은 등기필 정보. 거기에 한강편 쳐놔요. 등기필 정. 거기 옆에다가 여기 한번 점 찍고 이렇게 써놔요. 무슨 점? 권리점. 한번 봐봐요. 등기법에서 권리점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 공략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매년 또 독자적 문제로 나오든지 지문으로 나오는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거기까지 해놓고 펼쳐놓고 좀 쉬었다 들어갑니다.